학과 속성, 이 부분부터 이제 자세하게 훑어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학과의 속성 중에서는 학과의 일반 속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교육 속성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저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과의 일반 속성이라 함은 아래 보이시는 표와 같이 뭐 학과의 이번부터 새로 조사되는 소재지, 단과대학명, 학과명, 영중문 학과명, 그다음에 학위과정, 수업연한, 수여학위명 이런 정보들을 학과에 저희가 일반 속성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들이 일반 속성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이제 단과대학이거나 국문학과명이거나 주야간 구분이거나 학과 특성이거나 학과 상태가 변경된다라고 하면은 자율분류기술서 작성의 대상이 됩니다. 요 부분들 이제 아래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세모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수업연한이나 대학 자체 계열이 대계열이 변경되었을 때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을 따로 해서 코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세모로 표시를 해드렸고요. 그 부분이 지금 요 밑에 당구장 표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속성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입력 지침을 한번 이제 내려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소재지, 교육 편제 단위가 위치한 행정구역입니다.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새로 이제 개편되는 학과라서 자율분류 기술서를 쓰실 때 주소지를 입력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악로 1 아니면 서부새길 뭐 606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주소지를 포함하는 모든 주소가 아래 뜨고요. 그 주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자동으로 거기에 있는 시도, 거기에 포함된 시군구 정보가 소재지 정보로 자동 등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한번 세팅을 해드리는데 소재지가 본교나 캠퍼스와 다른 경우에만 요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고 개편되는 학과는 이제 소재지 정보 그것도 변경인 경우에는 아마 끌고 와질 거고요. 신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밑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통계조사에서 캠퍼스를 분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고등교육 통계조사 시 교육 편제 단위 소재지 정보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이제 교육 편제 단위별로 소재지를 다 조사를 하잖아요. 각 캠퍼스별 교육 편제 단위 정보를 분리해서 저희가 매핑을 해서 저희가 매칭해서 따로 넘겨드릴 예정이니까 학교에서는 저희 쪽 소재지 정보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단과대학은 교육 편제 단위가 소속된 단과대학명. 요거는 지금 학제가 대학만 해당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대학이나 대학원, 대학원은 다 단과대 구분 없음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야간 구분, 교육 편제 단위 운영 형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 아까 설명드렸죠. 이 부분에서 지금 계약학과나 산업체 위탁 과정 같은 경우에 주야 구분이 이제 뭔가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고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학과의 주야 부분은 학칙 및 학과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운영 형태를 입력해 주시고 계약서에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실제 수업 시간의 비중에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과 특성, 지금 선택해서 입력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각 학제별로 선택할 수 있는 학과 특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계약학과부터 뭐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뭐 전문기술 석사 이런 것들은 다 전문대학만 선택 가능한 학과 특성이고요. 어, 그래서 학제별로 선택 가능한 학과 특성이 따로 이제 그 선택이 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학과 상태 이 부분은 개편 형태를 이제 선택해서 자율분류 기술서를 쓰시면 자동으로 표가 붙어요. 그래서 개편 형태에 따른 학과 상태가 아래에 보시는 표와 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학교가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학교가 개편이 있어서 자율분류 기술서를 쓰시면 그 기술서를 다 쓰셨을 때 자동으로 이 태그가 붙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에 따라서 변경되는 학과 상태 위에 표로는 이해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아래 예를 들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인문대학 소속의 경영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2023년도에 인문대학에서 경영대학으로 단과대학명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자율분류 기술서를 제출을 해주시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문대학 소속의 경영학과는 변경 폐지 상태로 태그가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바뀌는 경영대학 소속의 경영학과는 변경 신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가 붙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율분류 기술서 통합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학과 상태가 변경이 되는지 한번 또 볼게요. 인문대학에 있던 경영학과, 경제학과가 있었어요. 그 학과 두 개가 통합이 돼가지고 인문대학 소속의 경영경제학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인문대학에 있던 경영학과와 경제학과는 각각 통합 폐지 상태.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새로 생기는 통합된 경영경제학과는 통합 신설 상태의 꼬리표가 붙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통합에 따른 학과 상태에 이렇게 꼬리표가 붙는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팩과 존치 여부. 존치는 Y, 미존치는 N이에요. 이 팩과 존치를 해놓으면 각종 통계에서 이 교육 편제 단위가 노출이 되고 팩과 미존치를 하면은 각종 통계에서 해당 교육 편제 단위가 노출되지 않아요. 딱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폐과를 했지만 뭐 잔류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소속 교원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료생으로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해야 돼서 이 학과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폐과 존치를 해놓으셔야지 이 학과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저희 뭐 공시에서나 아니면은 고등교육 통계조사에서나 장학재단에서나 학과를 기반으로 뭐 자료를 입력하는 모든 통계조사에서 입력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N으로 돌려놓으셔서 미준치를 하면은 공시에서도 해당 학과는 안 보이고 고등교육 통계조사를 하러 갔을 때도 이 학과는 안 깔리고 장학금 뭐 등록금 장학금 통계조사에도 이 학과는 안 깔릴 거예요. 그러니까 폐과 미존치 존치 관리를 잘 해놓으셔야지 이제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월까지 조사를 하고 그 학과를 바로 이제 공시랑 장학재단에 넘겨드리거든요. 이제 공시에 넘겨드리면 공시에서 장학재단으로 그 코드를 넘겨드리는데 3월에 당장 등록금 통계조사를 진행을 해서 저희가 4월 공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팩과 존치를 해놔야 되는데 팩과 됐으니까 이제 이과는 그냥 없는 학과야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미존치를 해놓으셔서 당장 입력해야 될 재학생의 통계 자료를 이제 재학생이 2, 3, 4학년이나 뭐 3, 4학년이 남아있는 경우에 등록금 입력해야 되는데 등록금 입력 못 해가지고 나중에 막 부랴부랴 신청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저희한테 공문 보내서 학과 생성해야 되고 저희가 공시에 또 넘겨드려야 되고 공시가 또 다시 장학재단을 넘겨야 되고 장학재단에서도 학과 세팅해서 또 통계자료 입력받고 굉장히 이제 공수가 많이 들죠. 하나 지금 저희 조사 기간 안에 체크만 한번 잘 해주셨으면 될 건데 이거를 이제 잘못해 놓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고 또 일정이 쫓기고 그렇다가 또 그때조차 못 챙기면 나중에 입력을 수정하게 되면서 공시 이후에 4월 공시 이후에 자료를 수정하면 또 양정제에 따라서 벌점 받고 나중에 그때도 수정 못한 학교는 저희가 나중에 현장 점검 가서 또 적발해가지고 벌점 또 엄청 많이 받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폐과존치, 미존치 하나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두루미처럼 엮여가지고 학교에서 큰 화를 입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연한 같은 경우에도 선택해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하나의 교육 편제 단위 내에서 학위 과정 또는 학위 전공 과정에 따라서 수업 연한이 다를 수 있죠. 뭐 특히 뭐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학과에 뭐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과정별로 수업 연한이 다르겠죠. 그러면 그 교육 편제 단위 수업 연한은 운영하고 있는 교육 과정 중에서 제일 긴 수업 연한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대학원. 우리 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는데 몇 년으로 입력하나요? 뭐 이런 경우에 가장 긴 수업 연한으로 입력을 하셔라 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학과나 편입학과의 수업 연한은 해당 교육편제단이 실제 수업 연한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4년제 대학에 있는 A라는 계약학과가 3학년으로 편입학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A학과의 수업 연한은 2년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 4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과가 수업 연한을 4년으로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3학년 편입학 생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업 연한 2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예과 구분이 있는 의학계열 학과들은 예과 2년, 본과는 4년으로 수업 연한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까 전에 저희가 앞에 해목표로 이렇게 안내를 드린 부분이 잠깐만요.
앞에 수업 연한 이 부분이 자율분리 기술을 작성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세모표로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저희가 예시를 여기서 들어드릴게요. 수업 연한 변경으로 인해서 학생 정보를 통계상으로 따로 관리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세무회계과가 전문대학에 있었어요. 어떤 전문대학교에 수업연한 2년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던 세무회계과가 있었는데 2023학년도부터 그 학과를 3년제로 이제 모집을 해서 3년제로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세무회계과 2년제는 이제 폐지, 변경으로 이제 자율분리 기술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변경 폐지가 되고 사실은 학과 명칭도 같고 내부 속성이 다 같은데 다만 수업 연합만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학과 옆에 이제 학교 내에서는 세무회계과 이렇게 그냥 두 개가 같이 있으면 헷갈리니까 수업 연합을 이제 변기를 해서 괄호치고 3년제라고 해가지고 기존 재학생과 2023년도부터 들어오는 3년제로 들어오는 신입생을 밖에서도 이제 명칭으로도 구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기를 해서 수업연화를 변기를 해서 코드를 하나 따시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2년제로 있던 학생들은 거의 2년제로 이제 졸업을 할 거잖아요. 그 학생들의 정보를 이제 변경 폐지되면은 존치를 해놓으시고 여기 세무회계과 기존 세무회계과에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들어온 학생들의 통계 자료는 새로 만드신 세무회계과 3년제 등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연한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재학생과 신입생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2년제에서 3년제로 바뀌었는데 기존 2년대에 있던 학생들이 다 3년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학생들도 졸업을 3년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고 다 3년으로 넘겨가지고 그냥 하나의 학과처럼 만들어서 그냥 세무회계과로 계속 재학생과 신입생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코드 따로 만드실 필요 없이 그냥 학교별 학과 코드의 일반 속성에서 수업 연합만 2년에서 3년으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거의 저희가 그렇게 뭐 책상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학생과 신입생을 따로 관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코드를 발급받아서 관리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학위 과정, 아까 전에 학제별로 선택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이 이제 다 다르다라고 해서 표로 선택을 해드렸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여 학위명. 이 교육 편제 단위를 졸업하고 나면은 수여되는 학위명. 학칙에 다 있죠. 이런 저런 학과를 졸업하면은 학위명이 어떻게 발급이 된다라고 학칙에 다 있기 때문에 학칙에 있는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공학 박사, 문학 박사, 뭐 이학 박사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학칙에 명시된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요즘에는 이제 학과가 좀 융복합 학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심심치 않게 수여학위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교육편제단위 안에 수여학위명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공학박사 쉼표, 뭐 이학박사 쉼표,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집단위 학과 구분, 이 부분은 교육편제 단위의 입학정원 배정 단위로서의 기능 구분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모집단위 학과 구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냐 아니면 모집 단위로만 쓰였냐 아니면 모집은 안 하지만 학생이 소속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재학생이 있는 일반 학과이냐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밑에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서 개념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를 잘 못하셔서 밑에 예시로 설명을 드리고 다만 이 모집 단위 학과 구분 부분은 대학과 전문대학 학제에서만 입력해 주시는 부분이다. 대학은 이 부분을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상위 모집 단위라 함은 뭐냐?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이 일반 학과인 교육 편제 단위의 상위 위계에 있는 입학 정원의 배정 단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도 아래에서 상위 모집 단위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시를 좀 볼게요. 모집 단위 학과 구분, 상위 모집 단위 입력 방법. 첫 번째로 예시를 들어서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학 정원이 배정되는 교육편제 단위와 학생이 졸업식까지 소속하는 이 교육편제 단위가 동일한 경우 A학과로 들어와서 A학과로 졸업해 라고 할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 학칙에 영어교육과에 30명, 수학교육과에 30명 입학 정원이 배정되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영어교육과로 들어와서
영어교육과로 1학년 1학기부터 재학해서 졸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는 각각 모집 단위이기도 하고 학생이 재적하는 일반학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집 단위 플러스 일반학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입학 정원이 배정되는 교육 편제 단위예요. 그리고 일정 학년 또는 학기 동안 1학기 또는 1학년 또는 2학년까지 동안 학생이 해당 교육 편제 단위 소속으로 존재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하위 교육 편제 단위로 소속을 이동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부라는 상위 교육 편제 단위가 있었어요. 그 하위로 경영학 전공과 무역학 전공 두 개가 있었어요. 입학 정원은 사회과학부에만 배정되어 있어요. 110명. 그러면 이 사회과학부는 모집 단위 플러스 일반학과, 그러니까 사회과학부로 모집을 해서 뭐 1학기 또는 뭐 1학년, 2학년까지 이 학부로 존재를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각각 경영학 전공, 무역학 전공으로 학생들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과학부는 모집 단위이기도 하고 일반학과이기도 하고 그다음 하위 전공인 경영학과, 무역학 전공은 그냥 일반학과들인데 그러니까 모집은 하지 않았으니까 이 단위로 일반학과인데 다만 이 전공들은 그러면 상위 모집단, 모집은 어디로 했냐? 그러면 이 전공들의 상위 모집 단위가 사회과학부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나요?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입학 정원이 배정되는 교육 편제 단위지만 학생이 입학하자마자 하위 교육 편제 단위로 찢어져서 이제 소속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입학을 위한 모집 단위로만 뚜껑으로만 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위 융합 계열이라는 계열이 있었어요. 거기 입학 정원이 배정되어 있었고 하위에 이렇게 세 개의 학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근데 이 상위 융합 계열로는 모집만 하고 바로 1학년 1학기 때부터 각각의 학과로 흩어져서 학생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창의 융합 계열은 모집 단위인 거예요. 그냥 모집 단위로만 기능을 한 거고 각각의 학과들은 일반 학과임과 동시에 상위 모집 단위를 여기 오타인데요. 창의 융합 계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자유전공학부라든지 뭐 기타 모집단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양학부라든지 이런 경우인데 입학 정원이 배정된 단위도 아니고 교육 과정은 존재를 해요. 근데 통계만을 위해서 생성한 교육 편제 단위인 경우가 있어요. 뭐 교원이나 이런 것들 입력하기 위해서 교육 편제 단위로는 생성을 하지만 사실 입학 정원도 없고 뭐 딱히 뭔가 그 재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교육 과정은 존재하는 것 그런 학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스토리텔링 학과가 그런 학과라고 한다면 이 학과는 모집 단위 그 학과 구분을 입력하실 때 일반 학과로 입력을 하시고 상위 모집 단위 없음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모집 단위 학과 구분과 상위 모집 단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정원별 입학 구분. 요 부분은 학연산 협동과정이나 학과 간 협동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의 학과를 위해서 이제 있는 구분 컬럼인데요. 요거는 대학원과 대학원 대학만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어떤 내용인지는 지침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예과 구분. 이거는 의예학, 세예학, 한의예학, 수의예학, 학과 및 전공의 본과 예과를 구분해서 입력하시는 거고, 예과인지 본과인지 구분해서 입력하시는 건데, 사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개 의학 계열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냥 일반학과인데도 이거를 왜 입력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학과인데 예과, 본과 막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시는 경우가 또 심심치 않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조사 마감하면서 검증해서 안내를 드리거든요. 요거는 네 개의 의학 계열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범계 구분. 사범계 구분은 교원 자격증 발급 여부에 따른 교육 편제단위 구분인데요. 요거는 입력 대상이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제 조사하고 있는 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 대상 학과 중에서도 전체 그 학과의 전체 인원이 교원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는 학과만 해당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 학과가 교직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막 사범계라고 이제 체크하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교원 자격증이 발급되는 교원 양성기관 역량 진단 대상 학과만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직 과정을 개설해서 사범계가 아니다.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첨단학과.
요 첨단학과 저희가 작년부터 표준분류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2023학년도에 새롭게 첨단학과로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학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과들 놓치지 않고 누락하지 않고 이 승인인지 승인 플러스 자율인지 그 첨단학과 형태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첨단학과의 최초 모집 연도 이게 2021년도부터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20년도는 2021, 22, 23까지 3개년도만 입력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분류 계열, 그다음에 기업 자체 계열 이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표준분류 계열이 무엇이냐? 표준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대학 및 표준분류 심의위원회에서 분류한 계열 정보예요. 이 정보는 입력을 하실 때 사실 저희 이제 조사에 꽂히거든요. 표준분류 계열 앞에서 교육 속성, 일반 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입력을 해왔잖아요. 우리 학교는 교육 속성을 뒤에서 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 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 편제 단위가 어떤 교육 과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진로 취업 분야를 이제 가진 인재를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5대 분류, 그다음에 35개 중분류, 191개 소분류로 드리고 있는 이 표준분류 계열을 어떤 계열로 분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 계열 정보를 입력하실 때 학교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정보는 학교에서 그냥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지침서를 드리는 것처럼 이것도 가이드라인을 드렸거든요. 가이드라인. 선생님들 아마 자, 제가 요 가이드라인, 요 책자도 저희가 탑재해드렸고 신청하신 분들 학교로 다 우편 발송을 했어요. 우선은 이 가이드라인을 봐주셔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보고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191개 소분류별로 다 저희가 계열별로 기술 규정이 있어요. 이 계열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뭔지, 이 계열은 어떠어떠한 학문을 가르치고 어떠어떠한 진로 취업 분야를 가진 사람로 나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계열에 대해서 다 가이드를 해드렸거든요. 어떤 교육과정이나 어떤 교육 목표나 어떤 진로 취업 분야를 가진 학과가 이 계열로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참고할 것들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대학 알림이에 가보시면은 자, 이렇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조사가 끝나면은 이렇게 저희 학과 정보, 교육 편집단 정보를 올려드려요. 게시판에 아마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 정보를 한번 보셔서 새로 생기는 학과나 아니면은 계열을 변경해야 되는 학과가 있을 경우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학부과 전공명으로도 소팅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 뭐 우리랑 비슷한 학제를 가진 아니면 비슷한 뭐 지역은 사실 거의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학제나 학과명 같은 결로 이 학과들이 어떤 표준분류 계열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여기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눈으로 빠르게 훑어서 표준분류 대중 소계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계열들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시스템에 보면은 통합 검색이라는 메뉴도 있어요. 통합 검색 여기서 먼저 한번 보셔서 비슷한 계열을 가진 학과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통합 검색 메뉴에서 우리가 만들려는 학과랑 비슷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과가 있는지 한번 보셔가지고 그런 메뉴를 활용하신 다음에 우리 학교의 표준분류 계열을 분류를 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표준분류 총괄 선생님 한 분이서 못 하실 거고 학과에서 이런 정보를 선생님들이 좀 소스를 주시면 학과에서 학과장님과 함께 계열 분류를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계열 분류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표준분류 계열을 이제 심의를 할 때요. 거의 이제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은 전공 교육 과정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서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그 학과가 가진 일반 속성과 그다음에 교육 속성을 잘 이제
펼쳐놓고 보시면서 다른 학교에서는 요런 학과들을 어떤 계열로 분리를 했나. 만약에 이 엑셀 파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에도 우리랑 똑같은 명칭의 학과가 있고 그 학과를 표준물 대중소개열로 이렇게 분리를 했네. 그러면 통합검색 메뉴에 가면은 그 학과에 대한 교육과정도 다른 학교 것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통합검색 메뉴에서 다른 학교에 있는 이 학과 몇 개를 타겟팅을 하신 다음에 우리 학교랑 비슷한 학제와 학과 명칭을 갖고 있는 학과를 타겟팅을 하신 다음에 통합 검색을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학과가 우리도 이런 계열로 분류될 만한 학과인가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오늘 대학 알림이와 대입 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에서 계열별 검색 조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지침서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서 대학 자체 대계열 이제 나와 있는데요. 표준분류에서 조사하는 계열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표준분류 계열과 대학 자체 대계열, 그다음 중계열까지 있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계열이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표준분류 대계열과 대학 자체 대계열은 5대 계열이 같거든요.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사회, 사회과학, 공학의학, 예체능 이 5대 계열은 표준분류와 대학 자체 대계열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대학 자체 대계열은 말 그대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분류한 계열이고요. 저희가 전혀 터치하지 않아요. 교육부에서도 터치하지 않고 요거는 그냥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그 교육 편제단에 대해서 대계열을 어떤 계열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분류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만 표준분류 계열은 자율분류 기술서를 통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분류해서 대계열을 소계열까지 분류해서 제출을 하지만 심의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어요. 심의를 거치는 계열이다. 대학 자체 대계열은 심의 절차 없고 그냥 학교에서 정해서 어떻게든 쓰면 되는 계열이고 표준분류 계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분류해서 제출하지만 심의를 통해서 조정될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학 자체 대계열과 표준분류 계열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주요 지표 있죠. 충원율이라든지 교원 확보율, 뭐 교직교사 확보율, 등록금 인상률 이런 데에 사용되는 계열은 전부 다 대학 자체 계열을 지금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대학에서는 막 학장님, 처장님, 뭐 학교의 팀장님 다 전화하셔가지고 우리가 A라는 학과가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대학 자체 계열 입문으로 가고 있었는데 올해 이거 학과의 교육과정이 좀 바꿔서 개편을 제출을 했더니 이게 뭐 표준분류 계열 심의에서 뭐 자연과학계열로 바뀌었다. 어떻게 되냐. 우리 평가에서 막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주요지표 선정 잘못되는 거 아니냐. 전혀 상관없어요. 대학 자체 대계열로 각종 주요지표의 계열 값은 붙어 가고요. 표준분류 계열과 대학 자체 계열 다를 수 있고요. 전혀 터치하지 않는다. 대학 자체 계열이 어떤 것이든지 터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안내를 한 번 더 드립니다. 다만 대학 자체 대계열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학생 정보를 통계상으로 따로 관리하려면 이것도 학과 정보, 그 학과 코드를 새로 따셔야 돼요. 아까 저희 맨또 앞에서 세모 표시된 게 수업 연합 말고 하나 더 있었잖아요. 대학 자체 대계열. 이런 경우 아래 예시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인문사회 계열, 대학 자체 대계열이 인문사회 계열이던 보건관리경영과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요거의 대학 자체 대계열을 자연과학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기존의 인문사회 계열로 소속되어 있던 보건관리경영과의 학생들과 이제 2023학년도부터 들어올 자연과학 계열 대학 자체 대계열로 이제 들어올 학생들을 따로 통계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계열명이 병기된 학과를 하나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변경, 자율기술서 변경으로 이제 작성을 하셔서 아예 대학 자체 대계열이 인문에서 자연으로 바뀐다. 그래서 편제 단위명도 자연과학이라는 그 계열 명칭을 변기했다라고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대학 자체 중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 계열과 예체능 계열만 그 하위 중계열을 갖고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학 자체 계열과 표준분류 계열에 대한 개념 이해 여기까지 하면은 얼추 이해가 되셨죠?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학교별 학과 코드와 공통학과 코드. 학교별 학과 코드는 각 교육 편제 단위마다 부여되는 고유 코드입니다.
코드이고 공통학과 코드는 학제별로 동일한 교육 편제 단위 명칭마다 부여되는 코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학교별 학과 코드는 학과를 만들 때마다 부여가 되는 고유한 코드예요. 근데 공통학과 코드는 학제와 국문 명칭이 같으면 하나의 코드로 묶여요. 그래서 표준 분류에서 말하는 학과 코드는 학교별 학과 코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코드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